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방송 초반 약간 네트워크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된 부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 나가시고 그대로 듣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방송보다는 제 방송이 더 낫죠? 예. 다른 방송 들을 게 있으면 가시겠지만 제 방송 보시려고 또 계속 남아 계시고 안 나가시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커피라도 한 잔 제가 쏴야 될까요? 네. 다른 방송 안 나가시고 어떤 박근영 부장 얼굴 보겠다고 계속 계신 부분들 너무 감동입니다. 아침에 일단 이야기가 좀 길고 있는데 너무 덥고 그런 날씨지만 짜증 나시더라도 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 얼굴 보시고 제 얼굴 보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좀 늦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반도체 소부장 혼조 출발한 가운데 비만 치료제와 퓨리오사 AI, 창투사, 그리고 원격 진료와 의료 AI, 은행, 시멘트, 원전, 종합물류, 중소형 건설과 일자리 취업, 인터넷, 음원 음반, 통신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휴장을 앞두고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관세 협상 기대감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도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장이 휴장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경계감도 있었고 만기일 등이 있어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크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가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죠. 자, 이런 발언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지금 어떤 드립을 치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일본은 시큰둥합니다. 원래 일본은 협상 자리에서 큰 이야기 안 하고 계속 들으면서 끄떡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협상에서 진을 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만나자마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막 SNS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 반응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부분에서 갭이 컸었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이상 협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일본 측에서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다급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기보다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쪽이 좀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과 유사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강보합 정도의 코스피 흐름이었고요. 재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 행보에 따른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업종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관련된 행보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장중에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관세 90일 유예했던 4월 10일 제외하고는 3월 28일 이후에 전일 순매도가 지속됐고요. 업종별로는 방산과 원자력, 자동차, 금융, 통신업종 상승세 보인 반면 헬스케어, 조선, 2차전지 업종 하락했습니다. 자, 원자력은 세계적 원자력 발전에서 한국 주도 가능하다는 맥쿼리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웹툰 관련주는 이재명 후보의 웹툰 세제 혜택 추진이 어제 나왔었는데 오늘은 오후장 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방송 관련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MBC와 YTN, KBS2 등 공영 방송의 완전 민영화 추진 이야기가 공약으로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세종시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계룡건설 등 이런 충청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대선 일정으로 정치 테마주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일라일릴리는 기대감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또 오늘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필요사 AI 등이 투자 유치액 증가가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 유지됐습니다. 기존에 투자했던 창투사들이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IPO 등으로 일정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창투사 관련주들도 역시 주목을 받았고요. 포바이포 같은 종목들도 급등을 했고 엑스페릭스 같은 종목들도 장중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자, 일라일리는 먹는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펩트론, 블루엠텍, D&D 파마텍, 인벤티즈랩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요. 대선을 앞두고 경남 스틸 등 정치 테마주 등락폭이 확대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는 연일 신고가 경신 후에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오후장에서는 기관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의 상승 흐름이 약간 더 지속됐습니다. 큰 변수는 없었지만 미국의 관세 협상 진정 기대감과 ECB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됐고요. 개별 업종과 종목단에서 이슈에 대한 등락이 지속됐습니다. 자,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고요. 22년 이후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에 재정정책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장전 미국의 USTR은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건조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10월 14일부터 28년 4월까지 점차 수수료를 올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단편 기존에 예상됐던 것과 좀 달리 세 가지 수수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 것이 기존의 기대감보다 좀 못 미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따라 조선과 해운, 자동차 업종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STR 중국산 선박 제재 운송업종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다만 장 초반 상승한 이후에 예상보다 좀 약한 제재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선업종은 예상 대비 약한 규제 강도와 LNG와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제재 범위가 미국산이 아닌 선박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등은 약세였고요. 미국 조선소에 직접 투자한 하나오션은 그래도 버티기는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 중단,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생산 공정 투자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은 자동차 업종 부품주와 더불어서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업종 같은 경우는 AI 산업 전력 수요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탈원전 기조 지어질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한국 원자력에 대한 맥쿼리 증권의 긍정적인 전망 보고서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테마는 제가 일라일리 관련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업종의 탑3는 기계 장비, 섬유 의류, 운송 창고였고요. 업종 버텀 3는 금속, 제약, 의료, 정밀기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에 한국의 관세 협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우호적인 결과가 만약에 도출된다면 근데 쉽지는 않겠죠. 짧은 시간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피해가 컸던 쪽이 어딥니까? 관세 협상 관련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게 가전,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피해 우려가 컸던 낙폭과대 섹터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쭉쭉 시장 이야기는 지금 짧게 이렇게 본 상황입니다. 자, 동그라미님, 예, 대체 알 수 없는 정통 경제 방송. 네, 대체 알 수 없는, 예, 대체 알 수 없나요? 네, 대체 할 수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쭉쭉쭉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글들을 올려보신 분들이 많네요. 레드369님, 부장님 방송이 최고입니다. 말씀 주셨고요. 등등등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흰둥둥님께서는 궁금해서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끝까지 기다리셨고요. 조대근님, 예, 조대근님, 다른 방송은 박근영 부장 방송 밑에 있더라. 감사합니다. 제 방송이 제일 듣기에 괜찮다 말씀을 주신 거죠. 이주호 기자님, 잘생긴 얼굴 보여서 그래도 괜찮다는 부장 말씀도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얼굴이 계속 뺑뺑 돌았다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주호 기자님 얼굴에서 멈춰서 뺑뺑 돌았기 때문에, 괜찮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SNS입니다.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ECB는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좀 약간 열받은 것 같아요.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하라고 했는데 파월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인플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말 안 듣는다고 열받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트럼프 한마디에 전부 다 꿇었잖아요. 근데 파월은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ECB 통화정책에 앞두고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ECB가 금리 인하를 또 했기 때문에 ECB보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더 높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항상 너무 늦고 틀렸던 연준 파월이 여전히 너무 늦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어제 발표한 보고서도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락했고요. 유가가 하락했고 식료품 가격도 하락했고 미국은 관세 덕분에 부유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월은 금리를 22처럼 진작 인하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해임은 하루 더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받은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자르고 싶다고 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아마 파월은 내년 정도까지 임기를 그대로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열받았다고 SNS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파월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한 6개월 전에 사람을 미리 이제 다음 다음 패드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인사를 뽑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 시간을 가면서 파월의 영향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조기에 자른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분위기에서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율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점점 이렇게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지금 지지가 42% 정도대로 빠졌고요. 트럼프 2025점이 그때 상당히 높게 형성됐었는데요. 지금 거의, 예, 그렇습니다. 한 10%가량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어서 사람들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게 모습이 보이죠. 40%대, 예, 40% 초반, 그렇게 높지도 않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시작하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어떻게 또 한국을 압박할지 걱정이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근데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들었을 텐데 어느 정당이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통령이 들어서고 컨트롤 타워가 생겼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그 전에 뭔가 확정적으로 뭔가 이 관세 협상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을 통해서 뭔가 선점을 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에게 뭔가 유리한 어떤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서 자 봐라 니네들도 이렇게 한국과 일본처럼 뭔가 니네들도 우리한테 뭔가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좀 뭔가 협상을 서두르는 그런 느낌도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한국 정부가 어쨌든 협상단이 가시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현명하게 어쨌든 양국이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한국만 너무 가져갈 수도 없고 또 미국만 가져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현명하게 서로 잘 협상을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 이끌어내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죠.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매크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8.5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은 지금 0.84배 정도 수준입니다. 실적 하향 감안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 하이닉스도 다소 좀 실적이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내 EPS가 오히려 주가는 빠진 상태에서 EPS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봤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영국, 인도, 호주를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고요. 한국 정부는 관세 부과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최대한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맞죠. 예, 그런 것이 맞고요. 또 미중 갈등과는 지속되겠지만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과 양호한 실적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상방으로 회복되는 것에 무게를 좀 더 둔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리포트를 썼고요. 실적 상향 업종 종목이 유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섹터들은 방산과 조선 업종의 강세, 주가 강세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실적 상향 업종이 방산과 조선이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익 모멘텀으로 업종별로 차별화가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통, 화학, 방산, 반도체, 증권, 조선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운송과 정유, 철강, 2차전지, 호텔 레저, 자동차는 어닝이 다소 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상향 조정되는 쪽으로 조금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좀 그쪽으로 우리가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네, 초코 크루아상님 말씀처럼 네, 협상을 잘 할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같이 믿고 그렇게 한번 잘 하도록 우리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응원해야 됩니다. 이 뭐 욕할 것이 아니라 또 응원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자, 근데 너무 신속하게, 너무 빨리 막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비만 치료제 오늘 역시 핵심적으로 주가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랄릴리가 현지 시간 17일 먹는 다이어트 약 오포글리프론 임상 3상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나 물 섭취 제한 없이 복용 가능한 최초의 경구형 GLP-1 작용제인데 일랄릴리는 오포글리프론이 40주간의 투여 기간 동안 위약 대비 당화 혈색소 그리고 체중 감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용량군에서는 65% 이상의 환자가 미국 당뇨병 학회가 제시한 당뇨 진단 기준인 A1C 6.5% 이하를 달성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체중 감량도 최고 용량군에서 평균 체중이 7.9% 감소했고 시험 종료 시점까지도 체중 감소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라일리가 여기에 따라서 14.3% 급등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체중 감량 관련해서 지금 먹는 것도 이렇게 주사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비교를 해보면 체중 감량 평균적으로 7.9%면 거의 주사제 수준에 맞먹는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미한 위장 장애가 조금 있었지만 예상보다 크게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체내 흡수가 용이하죠. 일단 먹는 거기 때문에 경구용이니까. 그리고 식이 제한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 공장도 단순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 방식은 하루 1회 정도 복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로는 25년 말 허가 신청 예정이고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는 26년 허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봐서는 약 200조 원 정도 시장이고요. 이 중에 경구용 비중이 약 500억 달러 정도니까 200조 원의 약 3분의 1 시장이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거기 따라 아이큐어, 펩트론, 블루엠텍, 인벤티지랩, 삼성장제약, 올릭스 관련된 테마군이 올랐고요. 또한 메쉬 치료제 DD51 임상 이상 투약 완료 소식 때문에 D&D 파마텍 종목들도 따로 별도로 주가가 올라왔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사제보다 먹는 치료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먹는 게 좀 편하긴 하죠. 여러분들 저도 비만 치료제 관심이 높습니다. 저도 한번 소비재이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비싸지 않으면 좀 한번 먹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본인들은 난 항상 살쪘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날씬한데 본인은 항상 살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조금 더 슬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화면 속으로 비춰지는 얼굴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먹고 가격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수준으로 싸다면 아마 비만 치료제는 먹는 경구용 치료제는 꽤나 많은 접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이 뷰티풀 엔젤님, 그래서 펩트론 사요? 말씀 또 주시네요. 네. 잘 평가를 해보시고,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스스로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좀 적정하게 아직은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경구용 비만 시장의 문을 열다라는 리포트를 썼는데요. 다른 내용들은 자세한 이야기는 시간상 제가 조금은 스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비만 치료제 트렌드 경구용으로 확장 추세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관련해서 경구용 비만 플랫폼 기술 수출했던 D&D 파마텍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4월에 자체 비만 경구용 플랫폼 전임상 데이터 공개 예정인 인벤티지랩도 관심을 가져보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조금은 이제 관심주로서 일단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닥터 K님, 남자는 스스로 날씬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던데 말씀 주시는데 저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는 스스로 아직도 비만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부 비만 특히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려줬잖아님. D&D 파마텍 그래서 사요? 네, 잘 고민하고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한번 읽어보세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사서 읽어보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D&D 파마텍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벤티지 랩도 이제 나오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해운주 오늘 올라왔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 시간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늘 10월 14일 현지 시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하고요. 수수료도 매년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USTR은 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혼란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두 단계로 나눠서 시행되는데 1단계가 초기 180일 후에 수수료가 0달러에서 이후에 단계적인 인상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미국 항차당 총 톤수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이후 해마다 점진적인 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3년 후에 시행하는데 미국 건조 LNG선 인센티브 조치가 있습니다. 외국 선박의 LNG 운송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고요. 2022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강화 예정입니다. 또한 USTR은 선박과 육상의 이송 크레인 및 기타 화물 처리 장비에 대한 관세 제한에 대해서 공공의료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해양 관련 행정명령과 연계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반사익 기대감 등의 STX 그린로지스, HMM, 페노션, KSS 해운 등의 해운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 오늘 그 HMM 관련된 리포트도 나왔던 것 같은데 1분기 실적도 우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고요. 목표주가 상향 조정은 없었지만은 1분기 실적이 너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HMM도 한번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자리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와 영화 관련된 주가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시간에 서 상당히 좋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지 시간 17일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은 105억 4,3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2.5% 상승했고요. EPS는 6.61달러, 전년 동기 대비 25.2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이 105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5.71달러였으니까 상당히 높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한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110억 3,500만 달러입니다. 예상은 108억 8천만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이 굉장히 좋았고요. 주당 순이익은 7.03달러 정도 제시하면서 월가의 2분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매출은 예상은 443억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요. 가이던스를 준 게 435에서 445억 달러 정도로 추정치를 줬습니다. 여기에 따라 넷플릭스 주가는 정규장에서 1.19% 상승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3.39%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이른바 K 컨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 SBS, 캔버스 앤 뉴, 덱스터, 펜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KX 등의 영상 콘텐츠 영화 테마가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웹툰 관련주는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5장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사시면 이렇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단발로 끝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주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극장 관련주들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극장 쪽에 CGV를 본다면 대작이 나오면서 흥행에서 엄청나게 흥행하는 그런 영화들이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지금 글쎄요, 지금 승부라는 영화가 이제 180만 좀 넘었으면서 손익분기점 이제 좀 넘었죠. 근데 이미 좀 빠졌고요. 야당이라는 지금 영화가 아마 예매율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 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 드라마인가 했더니 영화인가 했더니 야당이 정치 드라마가 아니고 마약 사범 관련된 이야기를 야당으로 이렇게 마약 관련된 유통 관련된 그렇게 조직 그런 야당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 영화가 아니고 이 마약 사범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요. 검찰도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그런
이런 마약과 관련된 내용을 가진 액션 활극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 아무튼 최근에 대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500만 넘어가는 대작이 없고 아마 5월 달 넘어서면 톰 형 오죠. 톰 형이 12번째 내한을 합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4월 중에 뭐 마인크래프트 실사판 영화라든지 4월 중에 또 마블 영화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화가 좀 나오면 약간 또 영화 극장이 좀 활기를 띨지 모르겠지만 과거처럼 500만, 1000만 이런 영화들이 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극장 관련된 수익성이 어떨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아마 최근에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1분기 저점으로 점진적인 실적 증익 사이클 기대감에 음원 음반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SM을 제외하고 하이브나 JYP 등등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대비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들 좀 못 올랐고 SM은 뭐 신고가, 50일 신고가 나오고 있죠. SM은 지금 최근에 DOU 관련해서 지분을 좀 더 추가 인수하면서 2분기부터 DOU에 대한 실적이 이제 SM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SM의 실적 가치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증가율이 SM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이 대장주처럼 움직입니다. DOU도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괜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DOU 가치에서 SM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경향이 많고 SM이 특히 대장주로서 오늘 면모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이브나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약간 슬로우한데 뭐 1분기 지나갔고 4월달, 5월달쯤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오히려 바닥 확인했다고 보고 주가들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JYP 같은 경우는 이미 바닥 확인하고 이미 좀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미 바닥에서 고개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1분기 안 좋다는 건 다 안다. 이렇게 하고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씩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이 엔터 업종에 대해서 1분기가 신규 활동이 제한적인 비수기이고요. 올해도 유사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고 2분기 이후에 대표 IP 컴백과 대규모 월드투어, 굿즈 동반 매출을 기반으로 점진적 증익 사이클이 기대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자료인데요. 엔터 5개사 매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4년이 약간 주춤했습니다. 23년 굉장히 좋았고 24년 약간 주춤했고 그래서 주가들이 뭐 고만고만했고 작년 하반기부터 JYP가 치고 올라왔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주춤했었는데 25년부터 증익 사이클로 다시 올라갑니다. 26년까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매출 볼륨은 역시 하이브가 독보적이고요. 그 밑으로도 SM 등등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엔터 5개사 영업 손익 추이도 24년도가 24년 대비 감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자, 그런 것들이 25년도 접어들면서 다시 증익 쪽으로 돌아서는 분위기고요. 26년도 성장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1분기 상저하고로 들면서 상반기 주가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 엔터 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엔터사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부터 오프라인 공연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나왔고 한양령 해제 때문에 어제도 중국에서 일부 뭐 국내 아티스트가 중국 쪽에 가가지고 지금 공연을 했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하이난 경제특구 쪽에서도 어제 한국 가수가 노래를 불렀고 그다음에 다른 뭐 공연도 있었다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약간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오프라인 관련된 어떤 공연이 중국에서 많이 해제가 되면 만약 그런 가정이라면 굿즈 판매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굿즈 판매가. 그래서 다음 가봤는데 25년부터 26년까지 이 굿즈 쪽이 상당히 많이 팔립니다. 자, 그 다음 표 좀 올려주세요. 피디님 올려주시면 3, 4의 전반적인 굿즈, 합산 굿즈 관련된 매출입니다. 이 보시면은 회색 음영 부분이 3, 4의 시가총액 흐름이거든요. 23년 피크를 찍었었는데 지금 이 3, 4가 시가총액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파란색 실선 보시면 굿즈 판매계인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어떤 공연도 굉장히 많아지고 굿즈 판매가 지속적으로 상당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엔터 3사, 기획사, 사사죠. 예. 그분들은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 미디어, 음원 음반 쪽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이고요. DOU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텐센트와의 어떤 뭐 협업 관련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SM, 그 DOU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 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도 엔터 업종이 우호적인 외부 환경, 환율과 관세 등 그리고 기저효과가 주는 안정감에 더해서 중국 공연 재개에 따른 레이팅 그리고 MD 시장 확대에 따른 구조적 성장 이게 유효하다. 굿즈가 많이 팔린다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 온라인 콘서트 티켓 가격이 있잖아요. 티켓 가격이 뭐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티켓 가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굿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개인이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티켓이 10만 원이면 거기 가서 굿즈를 한 5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사요. 응원봉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뭐 인형, 뭐 다른 앨범 등등 시작해서 굿즈를 전체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상품을 굿즈를 사더라.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엄청 굿즈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매출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굿즈가 돈이 됩니다. 팝스타 마일드님 굿즈 같은 소리 안에 그런 말씀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굿즈 많이 팔립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오늘 뭐 FNC 엔터부터 RBW, YG 엔터테인먼트, 뭐 JYP, 뉴 등의 음원 음반 엔터족이 주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 저평가 분석 등의 통신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통신 서비스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통신옵션이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은행주처럼 통신주도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배당 정책 강화, 주주환원 정책 강화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통신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 배당금 지급 구조가 공실 발생하지 않고 임대료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량상가처럼 통신사 주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금리는 하향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주파수 경매와 요금제 개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신사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수익률을 6% 미만이 정상이라고 본다면 KT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은 하나증권에 따르면 현재 주가에서 40%, LG U+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대충 KT는 한 7만 원, 그리고 뭐 LG U+는 한 14,000원 이상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하나증권의 리포트이고요. 자, 그런데 NH투자증권에서는 LG U+ 오늘 리포트가 이례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를 10,000원에서 목표 주가를 14,000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다시 넘길 것이다. 이게 보는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 중에 보유 자사주 소각까지 있을 것이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자사주를 또 추가적인 자사주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같이 발표하고 또 배당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총 배당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6.9%, 7%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사주 1% 소각 예정에다가 5.9% 배당을 주니까 총 6.9% 배당 수익률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가능할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5G 보급 관련해서 뭐 커버리지 구축 단계가 끝남에 따라 캐펙스 관련해서는 더 이상 크게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뭐 5G 관련된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양호한 1분기 실적 전망까지 이야기되면서 LG U+ 1분기 영업이익을 2,560억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면서 LG U+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입니다. 뭐 최근에 제가 뭐 정책 관련주, 뭐 정책 테마 관련주는 조심스럽습니다. 주가가 근데 워낙 널뛰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급등을 보이거나 급락을 보이는 섹터가 이 정치 관련주들이 여전히 지금 활기를 치고 있어서 대선을 앞두고 뭐 언급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또 언급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떤 뭐 정당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날 이슈가 있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 포함 에너지 믹스 정책 기대감을 좀 부추겼고 원자력 연구소 컨소시엄과 미국의 차세대 연구 원자로 계약 체결 등이 나타나면서 원전주가 상승을 보였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의외로 한전기술, 두산 NLBT, 우진엔텍, 일진파워, BHI 등의 원전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비대면 진료 2호 법안 발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인성정보나 케어랩스, 유비케어, 뭐 비트컴퓨터, 블루엠텍, JLK 등의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재진 구분 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비대면 진료 2호 법안 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올해 딥페이크 대응 예산 증액이 결국은 좀 무산됐다 소식이 들리면서 일부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10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액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되면서 이건 좀 뭔가 포함됐으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 정부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가부가 딥페이크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서 82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집중되면서 후순위로 밀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액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 테마가 하락을 했다 보이는 것 같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인물 1위로 소식이 들렸다 하면서 홍준표 후보 관련된 정치인 맥주가 어느 정도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대통령실 세종시로 완전 이전 추진 소식 때문에 계룡건설 등을 포함한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등 세종시 행정수조 이전 관련주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테마주로 움직였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고 드린 건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꽃 나들이 하시고요. 월요일 날 웃는 얼굴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